자, 우선은 말씀드릴 건 제가 이제 요번 고3, 중3 학생들의 좀 특징을 말씀드리고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요번 여름에도 예비 중1, 예비 고1들이 몇 명 이제 특강, 어휘 특강에 들어왔었어요. 이제 탭스 하는 친구들이나 토플 하는 친구들, 뭐, 안 그러면 이제 고2 때쯤에 이제 SAT 보고 뭐 이제 뜨려는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 들어왔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어머님들이나 저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식들 키우는 입장에서. 수학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보내시더라고요. 네. 그 한참 때에도 10 to 10 주 5일 막 다 보내세요. 근데 이제 거기서 국영수에서 뭘 뺄까를 생각하실 때 우선 가장 제1 타겟이 영어예요. 어차피 혼자 단어만 외우면 돼. 그 다음에가 국어 빼고 이제 수학은 제일 마지막 보루인데 어쨌든 이제 국어는 뭐 가장 중요한 과목이긴 하니까 우선 내비두고서라도 차치하고서라도 영어를 우선 빼니까 이제 어떤 증상이 나오냐면 애들이 우선 독해 능력은 지금까지 시켜온 게 한순간에 붕괴가 되진 않아요. 어느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단어나 기타 등등등에 있어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예비 고1의 자질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담드리건대 3월이나 5월이나 즉 3월 모의고사든 고1이 됐을 때 그 다음에 5월 중간고사가 됐든 분명히 한 번은 울면서 집에 올 거예요. 그게 모의고사이길 바랄 뿐입니다. 왜냐면 내신에서 울고 온다라는 건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여름방학 때 10 to 10으로 수학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수학을 올라가진 않아도 유지를 시키셨다면 그것을 다시 되짚어 보면 마이너스가 나온 부분을 겨울방학 때 보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아직도 수학이 중요하다더라. 영어는 너 혼자 해? 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주요 과목에서 영어가 깨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100%. 그러면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어휘가 기초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머님들도 한번 아시면 맞춰보십시오. 캐비넷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물함으로만 쓰이죠. 근데 고등학교 딱 올라오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 지식이 들어가 버려요. 그게 경제든 생물이든 즉 문이과 상관없이 예체능이든 그러면 My cabinets are loyal 이렇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 사물함들이 충성스럽진 않겠죠. 의인법도 아니고 국어에서 나오는. 그러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해요. 왜? 얘를 1, 2번만 외웠거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어학원이든 중학교 영어학원이든지 간에 그냥 드립다 외우게만 시키지 그거를 문맥에 적용시키는 방법을 잘 강의를 안 해요. 그것까지 하면 학생들은 이제 머리 터지거든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내각 혹은 총장, 총리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secretary라는 단어도 있겠지만 그러면 내각, 내가 뽑은 내각들은 나한테 다 충성스럽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인어공주예요. 무조건. 의인법만 쓸 줄 안다는 거지. 1번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를 우선적으로 기초로 만들어줘야 돼요. 틀을. 근데 이제 어머님들 생각하시죠? 내 애는 이과, 선생님 제 애는 이과 성향이 있어서 외우는 건 더럽게 싫어해요. 얘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서 이제 어원이라든가 조합법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배워야 돼요. 지금 집에 가셔서 학생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어휘책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럼 대부분 뭐 능률 뭐 땡땡 어원편 무슨 땡땡 이런 거 써요. 쓰는데 그냥 드립다 외우기만 시키지 정확한 조합법을 안 가르쳐요. 왜?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패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 패드 하면 어머님들 할 때 발가락에 바르는 게 매니큐어고 손가락에 바르는 게 매니큐어잖아요. 그 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손이거든요. 영어에서. 라틴어 계열에서. 패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다 발이에요. 그래서 발판이 페달인 거고 페데스트리언이 발로 걷는 사람 보행자인 거고 그러면 여기다 이를 나타내는 by를 붙이면 인간 아니면 직립보행자가 돼버려요. 100을 나타내는 cent라는 단어에다 발음상 i를 붙이면 발이 100개면
현존하는 곤충, 동물, 생명체 중에서 발이 100개 이상인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돈벌레 아니면 지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장을 시키는 게 고등학교 용어인데 여기서 딱 스탑이 된 상태가 지금 코로나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확장이 더 이상 되지를 않고 그 상태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학생들이 이제 첫 번째로 망가지는 부분이 여기에요. 제 장담 드릴게요. 그럼 이걸 겨울방학 때 무조건 몇 단화 수준을 만들어야 되냐면 8천 정도를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고1에 버텨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서울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강남, 서초, 양천. 결론적으로 뭐냐면 교육열이 굉장히 센 동네죠. 센 동네란 얘기는 그만큼 하이 퀄리티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영어도 변별력 있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내요. 킬러 문항을. 그걸 뭘로 죽이느냐? 어휘랑 어법으로 죽여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 특징은 뭐냐면 서술형으로 죽여요. 네가 에세이를 써봤어? 영어 읽기 좀 습관 하나 들여봤니? 이런 걸 간간히가 아니라 거의 매회 물어요. 그래서 8.5점, 9점짜리를 에세이 형태. 뭐 단어 저희 때처럼 단어 다 주고 순서만 바꿔놓는 게 아니라 단어 한두 개 줘놓고 이걸 활용하여 13단어 이내로 쓰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휘 안 돼 있는데 문법은 당연히 뭐 이게 나가야 문법으로 넘어가는 건데 어휘가 안 되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영포. 나는 그냥 영어는 감으로 찍을래가 돼버리죠. 그 다음 단계가 얘가 이제 건축으로 얘기하자면 시멘트 콘크리트 깐 거예요. 이제 기초를 깔아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올리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나 저나 초록색 책 하면 떠오르는 교재가 있죠. 네, 아마 아실 거예요. 딱 초록색 책 하면 이거 성문 시리즈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위에 노란색 밑에 남색 그러면 맨투맨이 떠오르실 거고 저희 때는 그거 진짜 씹어먹을 정도로 공부했잖아요. 요즘 애들요?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딱 첫눈에 교재 갖고 와봐. 그러면 옆구리만 보면 돼요. 하얀 애들은 손 안 대내고 딱 봤는데 그라데이션으로 된 애들은 중상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앞부분에 한 2단원까지는 옆구리가 새까매. 근데 한 15단원쯤 되면 하얘. 무슨 지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검정색에서 흰색 순으로 갑니다. 그럼 얘는 중상에서 상 정도. 앞에만 감았다? 중하에서 하. 얘네들은 무슨 자기가 전생이 소인 줄 알죠? 되새김질만 하다 끝나요. 수학으로 얘기하자면 집합 오늘 공부하면 내일도 집합 못 까먹었는데 다시 집합. 그죠? 일주일 후에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집합. 이러면 걔는 집합이 또 마스터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씹었으면 나라도 좀 마스터라도 하겠네. 아니란 말이에요. 영어는 뭐냐면 문법을 공부할 때 제일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 실수하는 게 여기는 마스터하고 넘어가요. 제일 바보 같은 방법이에요. 1을 했으면 1을 하지 말고 2로 넘어가게 해야 돼요. 왜? 지금 예비고일들은 어쨌든 두려움이 있고 고등학교에 대한 뭐 이렇게 찬란한 희망도 있겠지만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그럼 여기서 1, 2를 누적시키라고 그러면 학생들은 굉장히 부담감을 가져요. 그러다 보면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못 잡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순서대로 해서 끝까지. 그런데 저희 때 교재를 보시면 대략 25강, 30강까지예요. 굉장히 세분화가 돼 있죠. 부정사, 동명사, 분사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또 그게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트렌드에 맞지 않게 막 어깨뽕 이렇게 내려오고 정장을 그렇게 입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마른 몸에도 핏을 찾거든요. 그러면 교육도 똑같아요. 핏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핏이라는 게 뭐냐면 빈출은 딱 12개밖에 없습니다. 이 빈출을 학원 강사로서 정확하게 찾아서 알려주는 거야. 그러려면 내신 같은 경우는 이 지역에서 최소한 5년 이상 돌았어야 돼요. 가장 좋은 건 6년이에요. 왜냐하면 3학년 선생님이 내려가시면서 담당 선생님이 2학년 선생님이 3학년 올라가시거나 1학년 떨어지시거나 롤링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한 선생님 출제 경향만 알아갖고는 절대 못 잡아요. 최소한 두 선생님의 출제 경향을 알아야 선생님 누구시니? 그러면 누구요? 이러면 바로 나오죠. 그럼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서초구 강남구 지역에서 12개밖에 없어요. 그럼 부담감이 확 낮아지잖아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당연히 이게 하울링이군요. 아까 밖에서 듣던 메아리.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기둥 세웠으니까 지붕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 예, 배경 지식이죠. 토대 쌓았고 기둥 쌓았으면 지붕 세워야죠. 배경 지식이 뭐냐면 저는 이제 영어과 국어과 선생님들이나 영어과 선생님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이렇게 이해하실 거예요. 과학 선생님들이나 사회 수학 선생님들은 너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뭐 기가 뭐 음악 포기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실질적으로 서울대 갈 거 아니면 반영 별로 안 되니까 아예 안 되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국어에서 비문학이나 영어의 문항은 무조건 교과목에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전반적으로 예비 고1들을 문제를 풀려요. 어머님들 지금 어깨뽕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아, 제 애가 필리핀이나 캐나다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년 이상 살아서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풀려도 지금 90점 정도 나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고1 때까지는 먹혀요. 약발이. 저는 영어 그래프를 그리면 국어나 수학은 1차 함수꼴로 올라가거든요. 난이도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영어는 계단형으로 올라가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때 교육을 제대로 안 받아도 데미지가 드러나질 않아요. 왜? 약발이 먹히니까. 근데 겨울방학 끝나고 딱 학년이 올라갈 때 여기서 빵 하고 당하는 게 영어예요. 그러면 당연히 실제 중간이든 기말고사 때든 포기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돼요. 큐비즘이 뭔지 알아야 풀 거 아니에요. 이게 입체파주의인지 서리얼리즘이 나오면 초현실주의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용어 자체를. 저희 때는 저도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어가는데 뜨거운 추상, 차가운 추상 하면 몬드리안 뭐 이런 거 나와요. 하도 많이 외워서. 근데 요즘 애들이 그게 뭐예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독해에 접근을 못할 뿐만 아니라 얘를 알면 좋은 게 뭐냐면 한 문제 모를 때 1분 30초 이상 걸리는 친구가 배경 지식, 교과 지식을 알면 30초 이내로 끊어요. 왜? 스키밍이 되거든. 스킵이 되고. 그럼 이 친구는 또 빨리 읽는다고 정확도가 떨어지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 중에서 어머님들 중에 뭐 리체 앞에 사신다고 그래서 일지망이 반포고예요 하시는 분들이 바로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반포고는 보통 기말고사, 중간고사 할 것 없이 40문제 이상이에요. 중간고사가. 근데 50분이죠? 듣기 문제 나오고 그럼 학생들이 한 문제 풀 때 대략 걸려야 하는 소요 시간이 40초예요. 40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안 외우고 스키밍을 안 하면 당하는 학교가 반포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술형으로 죽이는 학교가 서초고, 상문고고. 그 다음에 어휘, 공용어로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망치게 만드는 학교가 서울고고요. 뭐 세화 같은 경우, 세화여고 같은 경우 어휘로 죽이는 학교고. 어휘장이 두 개예요. 일반 시중에서 파는 교재랑 자체 교재 이렇게 두 개로 돌려버려서 누적을 시키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론 학기마다 선생님 따라서 약간 다르지만. 그럼 이렇게 해야 얘가 점수가 나오는데 문제는 수능으로 내신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모의고사 전반적인 수능을 잡아야지. 이거는 구닥다리. 굳이 얘기하자면 2000년대 초반 영어 교육 방식? 뭘로 잡아라? 내신으로 수능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 딴 교재를 볼 게 아니라 아직 뭐 선택이 되진 않았죠. 고등학교가. 그러면 확정이 되는 순간 이제 어머님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셔야 될 때가 됐죠. 내 애가 반포고가 됐다. 그러면 아시는 언니분의 자제가 반포고를 다닌다. 그러면 미리 선점해서 부교재가 뭐였는지, 교과서는 뭘 썼는지 이걸로 공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내신만이 아니라 그걸로 수능까지. 그럼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선생님 너무 양이 적지 않나요? 아니에요. 동의어, 반의어, 거기서 나오는 문법 파생, 배경 지식 설명 다 들어가면요. 웬만한 수능 더 많이 확장시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올해 지금 반포고 트렌드가 뭐냐면 강남구 쪽에 있는 뭐 숙명여고나 다른 학교들처럼 테드가 들어가요. 테드가 들어가 버려서 지금 2학년 교재가 뭐냐면 A Long Walk to Water라고 우물 파는 아이들이라고 그게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그러면 모의고사 교과서 말고 부교재 말고 하나 더 늘었죠? 영미문학 소설까지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본인이 읽고 주제 판단하고 내용 일치 판단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건물 공식이 안 구성이 된 친구들은
물론 문법 문제는 나오지 않겠지만 어휘에서 우선 첫 번째로 망가지고 내용 해석 제대로 안 되니까 내용 일치 망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 드리는 게 예비고일은 무조건 어휘. 그 다음에 시간 나시면 어법까지. 여기까지가 마지노선. 그 다음에 거기서 이건 어느 정도 탄탄하게 해놨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아까 말씀드린 독해 스킬이나 배경 지식까지. 이걸 다 가야 되는데 수학은 제가 줄이라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예, 중요한 건 사실이니까. 예, 중요한 건 사실인데 거기서 뭐 월화수목 금을 수학에 쓰시는 것에서 겨울방학 때는 하루나 이틀 정도는 영어에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밸런스가 맞으니까. 그걸 맞추지 않으면 뭐 수학 잘 보면 뭐합니까? 영어 똑같이 4단이에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 단위수에서 하나 잘 봤다라고 해서 이 친구가 전교 등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부터. 단위수 높은 과목에 점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미술 100점에 영어 80점이면 도합 평균 90이었지만 이제는 단위수를 곱해버리니까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영어를 이제 무시하면 안 돼. 대부분 수학은 얼추 봐요. 너무 중요하게 시켜왔기 때문에. 근데 영어는 애들이 벌써 중간고사 때 한번 울고 온 애들은 기말고사 때 포비아가 생겨갖고요. 선생님 저 어떻게 막 더더더더더더 이런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오히려 영어야.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그러기 전에 우선 어휘 문법은 확실히 시켜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죠? 제가 스스로 컬러 프린터로 그저 이쁘게 뽑아왔어요. 앞부분의 개괄 3페이지서부터 대략적인 4페이지까지는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거 설명드리려고 지금까지 농담 한마디 없이 제가 예비고일을 이렇게 농담을 안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제 겁을 좀 드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워낙 애들이 실력이 망가져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우선 겁부터 드린 건 죄송하고 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세 가지 세메스터로 나눈 파트가 되는데 우선 조기 개강을 했을 때 11월 14일 정도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말까지 제가 이제 기초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크리스마스니 뭐 연말이니 뭐 전혀 없습니다. 지금 하기 바빠요. 워낙 공부를 안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 끌어 나갈 거고 거기에 이제 8회차까지 8번이 약간 노란색으로 된 이유가 뭐냐면 1월 1일 날서부터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신정이 껴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앞차수에 넣을지 뒤차수에 넣을지를 구분을 그건 조율을 해야 되는 좀 혼동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 세메스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인근에서 학교가 선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출 문제를 풀어서 수능 잡으면서 단어가 어느 정도까지 상향되는지 맛보이고 배경 지식까지 스킬까지 강의를 할 거고 자 12월 이제 방학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다가 그러면 앞에 안 했던 친구들이 12월 달에 들어왔을 때 데미지를 입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때는 뭐냐면 보시다시피 이제 빈출 전반적으로 아까 전에는 이제 서초 지역만 봤다면 이제 확정이 됐을 때 뭐 솔직히 이제 뭐 강남구를 일지망으로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복불복이고 잘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빈출이랑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접근 방법을 가르칠 게 두 번째 세메스터 연두색 파트가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 저는 요번까지는 제대로 놀고 들어갈게요 하는 애들은 1월 말까지 놀다 들어온 애들도 어쨌든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제가 살다 이제 이런 짓까지 하네요. 근데 이제 이때쯤 되면 제가 골라받아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때는 이제 저희 농사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가 어느 정도 키웠다가 잡초도 같이 자라는 상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속가 내야 되는데 솔직히 속가 내기는 학생들과 정도 있고 학부모님들과의 또 이제 시선도 있으니까 속가 내기란 웬만히 잘못하지 않는 이상 속가 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그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키우면 되는 거거든요. 동기를 부여하고 제대로 된 학생을 만들고 났는데 어디서 이제 좀 놀던 애가 갑자기 머리 노랗게 해갖고 들어오면 분위기 산해지죠. 그럼 얘네들까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선 1학년에서 1학년 기말 2학년 초반까지의 가장 필수적이고 빈출적인 어휘 스파르타식으로 암기를 시키면 돼요. 물론 조금 강압적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이제 뒤늦게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늦었죠. 늦게 들어왔으니까 객관식은 뺍니다. 객관식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함양된 지식을 풀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서술형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 2, 3단계가 어디 때 들어오셔도 데미지는 없어요. 왜? 내가 필요한 거 위주로 들으면서 같이 파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둘은 몽실하게 저는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쇼핑 다니세요. 저희 용어로 쇼핑이라고 얘기해요. 강사도 상품이니까 솔직하게. 상품인데 네 청명한 소리 감사합니다. 이거 저희 때 두부요 이거 소리 아닌가요? 네. 개그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6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갈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제가 아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어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 이커리 같은 경우는 다른 특강이에요. 다른 특강인데 선생님 수업이 도대체 어휘반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냐, 내 애가 외우면 되지 않느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건 관리겠죠. 애가 외울 때까지 안 보내는 거. 죽을 때까지. 예, 그래서 제가 1시, 4시를 잡는 이유는 그 뒤에 안 깔아요. 수업을 안 깔아요. 예, 뭐 9시, 최대 9시까지 남다 간 애들도 있어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쉽게 암기를 하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알려줘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패드 알려드렸듯이 이 친구들은 영어를 암기한 애들. 암기를 못하는 애들은 이미지네이션 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뭐 이런 거죠. 뭐 유혹하다 같은 경우 뭐 저 설명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혹하다 같은 경우 뭐 이런 게 있겠죠. 뭐 알렉스 씨 주스 한잔 하실까요? 안에서 주스 한잔 하시죠? 그래 들어갔더니 누워보세요. 얼른 누워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단어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네이션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그렇다고 이걸 예비 고일한테 쓰진 않습니다. 뭐 강남교육청에서 이러고 사진 찍히기 싫어요. 이거는 그렇다는 얘기고, 예, 용이하게 해서 가르쳐 주면 대부분 8,000에서 10,000단어 정도가 나와요. 근데 얘네들은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애들, 고1과 같이 수업을, 그러니까 예비 고2들과 수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빡셀 거예요. 둘 다 빡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에 조기계경도 마찬가지고 스파르타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선택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2월달 됐을 때 단어는 제 10,000단어에서 9,000단어 정도 미니멈 맞춰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법 12개 기출이랑 학생들이 올라왔을 때 최소한 1학기까지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 독해는 웬간한 사탐 과탐 선생님 정도의 수준, 어떤 지문을 봐도 그 교과 관련된 단어로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면 1학년 때 2학년 초반까지는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